라일리는 기쁨이, 엄마는 슬픔이, 아빠는 버럭이. 인사이드 아웃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마음속 메인 감정이 각기 다릅니다. 행복에 대한 최근 연구들에서도 행복의 50% 이상은 유전이라고 말해요. 지금 당장은 30도여도 에어컨 온도가 24도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24도가 되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A는 타고나길 영하 10도의 행복도로 태어났다면 오늘 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서 잠깐 20도의 행복을 누려도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영하 10도로 돌아옵니다. 반면 B는 타고나길 20도의 쾌적 온도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영하 10도를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20도로 쾌활하게 지내고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쁨이를 메인 감정으로 쓰는 라일리는 20도쯤 되는 온도를 타고난 럭키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라일리의 메인 감정인 기쁨이의 장기 독재 정권은 불안이의 쿠데타에 무너지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단짝 친구인 그레이스와 셰리가 다른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다는 걸 밝혔을 때부터입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라일리에겐 외로움이란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버리죠. 소심이가 현재 상황에서의 위험도를 평가한다면 불안이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미래 상황에서의 위험도까지 평가하죠. 불안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라일리는 단짝 3인방을 더 이상 안전지대로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안전지대 후보인 파이어호크 무리에 합류하려고 합니다. 불안이와 무리들이 조종관을 잡게 되고 라일리는 이제 벨 선배와 코치님에게 눈도장 찍히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들을 감행합니다. 힘겹게 파이어호크 선배들의 비위를 맞추고 친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온갖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불안감에 코치 선생님이 노트까지 훔쳐봐요. 영화는 불안이가 만들어내는 수십 가지 최악의 상황들 그리고 라일리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그려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라일리는 정말 불행하기만 했을까요?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행복인데요.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심심함이라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거, 불쾌한 고통을 없애고 쾌락을 추구하는 행복, 한마디로 고통을 없애는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몰입하는 행복입니다. 나 자신과 시공간을 의식하지 않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이나 미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에 푹 빠져있는 행복, 한마디로 고통을 잊어버리는 행복이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행복입니다. 힘들더라도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 귀찮더라도 엄마 심부름을 다녀오는 거, 비록 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잘했다 이렇게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복, 한마디로 고통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기쁨이를 비롯한 감정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라일리의 감정본부에 당황이, 불업이, 따분이, 불안이가 남아있었죠. 즐거운 행복의 관점에서는 분명 지금 상태가 불행하게 맞습니다. 즐거움 따위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죠. 하지만 라일리는 이 고통들과 함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해내요. 부러움이라는 감정의 힘을 빌려 동경하던 벨 선배에게 용기 있게 말을 걸고 연고도 없는 새로운 집단과 친해져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넘기기 위해 비아냥을 시전하기도 하고 옛 친구들을 무시하는 용기도 보이죠. 불안을 원동력 삼아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른 아침부터 연습에 매진해 실력을 올립니다. 물론 연습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반칙을 하고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승리에 눈이 멀어버렸죠. 이때 라일리는 분명 행복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행복의 관점에서는 조금 달라 보이네요. 인간이 자신의 오랜 습관들을 탈피하고 새로운 행동과 생각을 시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새로운 경험에서 물러나고 도망쳐서 기존에 지켜오던 자아와 신념, 그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이죠. 라일리는 옛 친구들과만 어울리면서 간편하게 캠프를 즐기다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라일리가 함께한 고통들이 피워낸 아름다운 꽃들을 보여줘요. 파이어호크 선배들과도 잘 지내면서 그레이스와 셸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꽃은 학교팀 선발 여부 문자에 지어보인 라일리의 미소 위에 피어 있었습니다. 영화는 선발 결과가 아닌 라일리의 미소만을 보여주면서 어느 결과든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된 라일리의 성장을 암시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경험들이었지만 그 경험들은 라일리가 좀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새로운 자아를 가지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라일리처럼 모든 감정에 진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요. 그렇게 부러워하고 좌절하고 당황하고 기뻐하다가는 이내 권태감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걸요. 내가 그렇게 고집하며 지키려 했던 나의 욕심, 나의 두려움들은 잠시 생겨난 물거품 같은 허상이면서도 한편으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빛을 내는 물거품이라는 것을요. 삶은 그런 감정의 파도들보다 더 거대한 바다이지만 파도에 휩쓸리고 파도를 타기도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지구별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느껴보지도 못했을 크나큰 축복이라는 걸요. 기쁨이는 좋은 날만 있었으면 바라는 친구고, 불안이는 굳은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까 온갖 일을 걱정하고 대비하는 친구이며, 슬픔이는 비 오는 날 울적해하는 친구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지만 법률스님의 말씀처럼 화창한 날은 화창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좋은 것처럼 화창한 날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쁨이는 기쁨이대로 좋고, 소나기와 홍수를 걱정하며 우산을 챙기고 댐을 건설해주는 불안이는 불안이대로 좋고, 비 오는 날 우수와 감상이 적게 해주는 슬픔이는 슬픔이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슬픔이 없다면 기뻐할 일도 없고, 불안이 없다면 평안함도 없고,
고통이 없다면 삶의 의미도 없을 테니까요. 잘랄루딘 루미의 시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아서 매일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조금의 순간적인 깨달음이 예상치 못한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때로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몰려와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고 가구들을 몽땅 끌어낸다 해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미지의 기쁨을 주기 위해 빈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이하라. 그리고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히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너머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많이 어리고 부족한 생각들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